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올해를 위기이자 기회해라고 지금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펜트라의 미 FDA 신약 승인 소식은 해외 사이트인 AJMC에서는 2주의 탑5 기사 중에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즈 AR 기사인데요. 셀트리온 3사병 첫발, 2030년도에 매출 12조 순항 소식인데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내년에 이제 순차병을 하게 되면 향후에 2030년도에 장기적으로 매출 12조를 달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 도약을 지금 계속 이제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셀트리온 매출액이 한 2조 840억대였는데요. 올해 FN 가이드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4천억대 정도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한 5%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매출을 2030년도에 12조까지 이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주가도 이제 장기 바닥을 당연히 벗어나서 이전에 뭐 고가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제 지난 23일 월요일날 주총 이후 그 다음에 25일 또 이제 서정진 회장의 또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원가율이 이제 헬스케어가 한 70%고 셀트리온이 이제 뭐 40% 밑단인데 합병되면 지금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이제 원가율 자체가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원가율 수준으로 줄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는 원가율이 이제 줄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M&A 이런 어떤 재원들의 어떤 조달과 빅팜의 어떤 도전들의 어떤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25일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에서 굉장히 좀 지대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임시주총 전에 이제 장전에 그 FDA 승인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큰 흐름을 가지 못했죠. 자, 이 TNF 알파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항암 라인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TNF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면 이게 이제 증가되는 어떤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게 몸 밖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침범했을 때 몸을 이제 방어하는 어떤 기전인데요. 암도 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발현되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종양계사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질환들이 대표적인 게 뭐 관절염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강직성 뭐 척추염이라든지 염증성 이제 질환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요. 요 공통적인 어떤 적응증이 확장이 되는 게 이 TNF 종양계사인자 이 단백질의 수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부분들의 어떤 치료제가 나온다면 이 적응증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TNF 알파입니다. 요게 이제 세포 표면에 있는 이제 TNF 알파 수용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합하든지 여기 결합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항체를 통해서 블라킹을 한다든지 이런 기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TNF 알파 억제제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엠브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미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휴미라가 있습니다. 이 조금 이제 기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엠브렐하고 이제 엠브렐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수용체에 닿기 전에 이제 붕붕 떠 있었을 때 블라킹을 하는 거고요. 레미케이드하고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둥둥 그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이나 결합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항체가 작용을 해서 이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엠브렐보다는 레미케이드하고 휴미라가 훨씬 더 효과가 센, 그래서 이제 세대 구분이 그렇게 가는데 좀 이제 투여할 때 좀 차이가 있죠. 레미케이드는 이제 휴미라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항체 기전인데 비해서 요게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되어서 2주에 한 번씩 가는 형태가 되어 있고, 이 엠브렐이나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 SC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휴미라가 엠브렐이 휴미라보다는 더 이제 처방 빈도수가 좀 많은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편의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휴미라가 이제 좀 경쟁력이 좀 있는 형태인데, 이런 어떤 부분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정맥 주사 형태인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이제 램시마 SC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휴미라에 맞설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을 계속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룩시맘이 이제 그 IB 제형, 나머지 이제 엠브렐이나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비해서 이 IB 제형 형태로만 오리지널이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램시마가 이제 IB 제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개별되어 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제형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SC 제형에서 가장 뭐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병원에 가지 않고 비용 부담도 좀 줄이면서 환자 편의를 높인 부분이 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그냥 SG 제형으로 바꾼 뿐만 아니라 효과도 훨씬 더 IB 제형에 비해서 좀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진펜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TNF 알파 억제제 시장 규모 자체가 62조입니다. 예, 그래서 항암제 라인보다는 작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규모죠. 그 중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시장 자체가 12조 형태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런 어떤 기술 개발열의 가장 주요했던 부분들이 R&D 투자가 거의 이제 빅파마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해서는 계속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간담회 때 매출이 3조라면 1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30% 정도를 하겠다는 말은 글로벌 빅파마 수준의 어떤 R&D는 계속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야 2030년도에 6대4의 한 40% 정도는 신약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신약으로 매출 5조를 달성하겠다. 이 5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펜트라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마일스톤의 이정표를 이제 찍는 어떤 단계니까, 내년도 내년 후에 이제 빠르게 이제 PBM 등재라든지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예상은 한 6천억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 바이오시밀러보다 3배, 4배 이상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미라나 다른 엠브랄 대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한 어떤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압도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기대에 이제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지, 이게 이제 향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11월 중순까지 결국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행사가 어떠냐, 요 부분만 지나고 나면 이제 변동성 요인도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SK증권에서 이동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의 반등에 뭐 유의미한 의미를 뭐 끼쳤다. 그 다음에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합병 효과는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향후에 진펜트라 매출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제 간담회 때 뭐 기사를 보면, 예, 진펜트라가 이게 뭐 정체성 논란이 조금 뭐 이렇게 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직이 신약 아니다. 근데 그 신약이냐 아니냐는 것은 분명히 FDA가 이제 결정하죠. 허가기관에서 이게 신약인지 뭐 바이오 시밀러인지 이게 결정하는 거지, 뭐 다르게 뭐 논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신약에 이제 준하는 어떤 허가 과정을 이제 제시한 것은 FDA가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신약의 이제 승인 과정을
위에서 이제 두 개의 새롭게 이제 글로벌 임상 3상도 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2022년 작년도 이제 허가 신청을 하고 이번 이제 10월 달에 이 허가 신약으로 이제 허가 획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40년도까지 이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신약의 독점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존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고가의 어떤 가격을 책정하면서 수익성의 어떤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획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이제 얘기가 그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AJMC 더 이제 센터 포 바이오시밀러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이 바이오시밀러 아티클 포드 더 위크 오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 이제 가장 뭐 중요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넘버 원에 보면 FDA 어프루브드, 셀트리온 진펜트라, 이 노벨 드래기랑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여기서 분명히 이제 신약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오시밀러란 말이 없잖아요. 예, 신약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SC 제형 관련해서 인플루시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가 승인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 보면요. 과거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아랫단에 이제 꺼져 있는 게 이제 PER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PBR 밴드에서 이제 주가가 윗단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거둬들이는 수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매일 윗밴드 위에서 이제 2018년, 19년도 주가가 좋을 때 이런 흐름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아랫단 밴드에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수익 대비해서 주가 수준의 밴드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말은 매출액은 보시게 되면 2011년도, 12년도 요때 이제 막 2천억대에다가 지금 이제 뭐 2조대니까 거의 한 십몇 년 동안에요. 10배 이상의 매출액 증액은 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과거 이제 뭐 1,000억대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 8천억 대니까 거의 뭐 4, 5배 정도 이렇게 지금 증가된 흐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매출액 증가액을 보시게 되면, 증가율 자체는 사실 이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2019년도부터 이제 주가는 이제 이때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어떤 이제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 2019년도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이제 어떤 경쟁 심화라든지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고퍼를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낮은 어떤 언더 예, 좀 이제 평가 절하된 어떤 가격권에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수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제 매출이라든지 성장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상품의 가세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진펜트라라고 서정진 회장은 이제 간담회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그 진펜트라 관련되는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통해서 분명히 이제 뭐 이 가이던스 관련되는 부분은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바닥권의 흐름들을 이후에 다시 이제 적정한 밸류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